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새벽 4시 전에 일어나면 안 좋다고 할까? 왜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시간이 이렇게 힘들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활기차게 움직이고 또 어떤 분은 늦게까지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박준식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코를 골며 푹 주무셨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셨지만 새벽에 깼을 때 몰려오는 불안함, 무기력감, 외로움은 쉽게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 20% 이상은 만성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새벽에 잠이 깨는 현상이 가장 흔한 수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노인들이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도 무려 25% 이상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와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건강한 아침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새벽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1. 화장실 가며 밝은 불 켜기. 서울에 사는 이만호 어르신은 매일 밤 23번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죠. 그 원인은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새벽에 밝은 조명을 보면 뇌는 아침이네 하고 착각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멈추고 몸은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밤에 눈이 떠지면 어두운 화장실이 불안해서 불을 켜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강한 조명이 눈을 통해 뇌로 들어가면 우리 뇌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아침이네. 깨어날 시간이야. 그리고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중단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다시 누워도 몸은 긴장 상태, 잠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은은한 수면 등, 센서 등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화장실 복도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 교체하면 좋습니다. 동선은 단순하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억지로 눈 감고 누워있기. 침대에 누워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릿속은 어때요? 내일 해야 할 일,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침대는 더 이상 쉬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누우면 더 불안해지고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연결됩니다. 20분 넘게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오히려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침대가 생각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잠과 연결되지 않게 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2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리를 벗어나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걷기 명상을 가볍게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눕는 것보다 몸을 이완시키는 행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참 목말라도 물을 참는 것. 지금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 가게 되니까 그냥 참자.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수면 중에는 체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고 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럴 때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깨서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물을 안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새벽의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심혈관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정할아버지는 평소 아침에 찬물을 큰 컵에 가득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미리 보온병을 침대 옆에 준비해두면 더 편리합니다. 벌컥벌컥 마시기보단 입 안 온기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드세요. 이경순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었고 한 번 깨어나면 도무지 다시 잠을 못 이루셨죠. 그럴 땐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아침까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곤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새벽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보온병을 침대 옆에 두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동안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나른하게 풀리고 다시 잠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마음이 안 조급해요.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시면 몸이 먼저 알아요. 밤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온기를 느끼며 드세요. 물의 온도는 입 안이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의 미지근함이 좋아요. 새벽에 걷기 명상이라니 무슨 조깅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걷기 명상은 운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방 안에서, 침대 옆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발가락, 발꿈치, 무릎, 허벅지, 엉덩이. 천천히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걱정을 차단하고 뇌파가 안정되며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이 걷기 명상을 도입한 뒤 불면을 호소하는 어르신 비율이 5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발바닥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이 습관이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새벽 시간 주변은 고요하고 혼자 있는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이럴 때 자칫하면 불안이나 외로움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그럴 땐 머릿속에 따뜻한 기억 하나를 꺼내보세요. 손주가 처음 할머니 하고 불렀던 순간, 예전에 가족과 함께 갔던 바닷가, 돌아가신 배우자와 함께 앉아 나누던 조용한 대화. 이런 기억은 우리 뇌에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협회에서도 행복한 기억을 재생하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맡에 가족 사진 한 장을 두세요. 사진을 보며 그때 고마웠지 하고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세요. 이런 감정 하나가 불안 대신 평안을 불러옵니다. 다음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숨 쉬는 게 뭐 대단한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 하나가 가장 큰 치유의 열쇠입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이 호흡 명상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숨보다 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부드럽게. 이걸 5번, 10번 반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 긴장이고 내쉬는 건 이완입니다. 날숨을 더 길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이 작은 호흡만으로도 몸은 다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천천히 내쉬며 2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와 불안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게 고맙습니다. 내일 먹을 밥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수면 질이 높고 불면 증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창밖 햇살이 예뻤다. 무릎이 안 아팠다. 이런 작고 사소한 감사가 바로 뇌의 긴장을 녹이고 다시 잠들 수 있게 돕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의 질은 아침부터 결정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잠은 밤에 자는 건데 왜 아침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햇빛을 받고 언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밤의 수면 상태를 좌우하게 됩니다. 올해 80세인 김영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는 새벽마다 자주 깨셨습니다. 밤이 되면 누워서도 불안하고 자다가 깨면 한참 뒤척이기 일쑤였죠. 하지만 낮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서부터 수면 상태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습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기 5분만이라도 햇볕 아래에서 간단한 체조하기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아침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 수면장애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9시 전후 30분만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세요. 바깥 산책이 힘들면 커튼을 열고 창가에서 신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하는 자연의 알람 시계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과 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시간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오후 4시 전후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정도가 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이 시간엔 이완해야지 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김치찌개, 삼겹살처럼 짜고 기름진 음식이면 소화 때문에 몸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돼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면협회에서는 취침 2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합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국물보다 부드러운 밥과 채소 위주 식사, 야식은 피하고 식후엔 따뜻한 물 한 잔만 드세요. 수면에 있어 공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가 시각, 청각,
온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잠자리 환경을 신경 써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게, 그러나 너무 어둡진 않게. 새벽에 자주 깬다면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센서 등 설치. 푸른빛보다 노란빛 조명이 수면 유도에 더 좋습니다. 침대 주변은 단순하게 물건을 최소화. 자주 쓰는 보온병, 안경, 약통 등만 가지런히 놓기. 낮에는 햇볕을 잘 받고 밤에는 어두워지는 공간으로 구분하세요.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건 금물. 허리를 살짝 받쳐주는 적당한 쿠션감이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베개 사용도 추천드려요. 온도와 습도는 가장 적절한 침실 온도 1822도, 습도는 4555% 정도 유지. 너무 건조하면 코나 입이 마르고 자주 깨게 되며 너무 습하면 답답하고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한 번 깨면 그 다음엔 도무지 잠이 안 와요.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잡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새벽에 깬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를 조금 더 살펴봐 달라는,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고 잠이 얕아지며 새벽 시간대에 눈이 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새벽에 깬다고 해서 내 몸이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문장 하나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잠 못 드는 시간이 평온해지는 순간, 새벽에 깼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다. 지금은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런 짧은 말들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긴장감을 줄이며 다시 잠들 준비를 돕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정신과 연구팀은 긍정적 자기 암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몸이 긴장되어 있다면 마음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긴장을 푸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침대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고개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손바닥을 가볍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얼굴, 눈, 목, 어깨의 긴장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올해 78세인 최영숙 할머니는 수년간 새벽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 시간마다 왜 또 깼지 하며 한숨 쉬고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한 새벽 마음 명상 수업을 듣고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깬다는 건 오히려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래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새벽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손에 익은 가족 사진을 살며시 꺼내 웃어보며 가볍게 어깨를 풀어주고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것. 감사일기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는 간단한 습관. 감사일기는 수면을 돕는 가장 강력한 감정 루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되살리는 것은 건강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일기란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조용히 떠올리거나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불 속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손주와 통화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국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감정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꼭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깼을 때 이 습관을 반복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루틴과 습관들, 과연 이렇게만 해서 잠이 달라질까? 나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셨죠?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새벽의 불면을 이겨낸 분들이 있습니다. 74세 이정순 할머니는 수년간 새벽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 시간마다 왜 또 깼지 하며 한숨 쉬고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복지센터 강의를 계기로 수면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매일 밤 루틴. 저녁 9시 스마트폰과 TV 끄기. 간접 조명 아래 조용한 음악 틀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후 좋아하는 옛 사진 보기. 새벽에 깼을 땐 가족 사진 보기. 한 모금 물 마시기. 걷기 명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새벽에 깨어도 안 불안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아요.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겠다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80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 하느라 새벽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이 습관이 오히려 피로를 가져왔습니다. 낮에 기운이 없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밤잠도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러다 햇빛이 수면의 시작이다라는 정보를 접한 뒤 낮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루틴 변화.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보기. 오전에 간단한 체조. 오후 2시 이후 커피 금지. 오후 1시 낮잠 20분만. 저녁 6시 식사. 이후 간식 금지.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 10시에 눕기만 하면 금세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잠이 날 버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잠이 내 친구 같아요.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게 반복하자입니다. 행동을 단순하게 줄이세요. 처음부터 5가지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따뜻한 물 한 잔만, 내일은 가족 사진 보기까지 해볼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이 오래 갑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저녁 9시에는 조명 낮추기. 침대 옆 보온병 항상 준비하기. 특정 장소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가족 사진, 약, 물병, 감사 일기 등 시각적 자극이 루틴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오래가는 동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새벽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밝은 조명 보기. 억지로 누워있기. 물 참기. 새벽에 실천하면 좋은 루틴. 따뜻한 물 한 잔. 걷기 명상.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호흡 명상, 감사한 마음 되새기기. 좋은 수면을 위한 낮 습관. 햇빛 밝히기. 가벼운 운동. 저녁 식사 조절. 숙면을 위한 환경 만들기. 은은한 조명. 침실 정리.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 쾌적한 온도 습도 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 자기 암시. 감사 일기. 나를 위한 새벽 루틴.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작고 부드러운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눈을 감고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새벽에 깬다는 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의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은 가장 조용하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 아침을 준비해 볼까요?